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의 공교육 문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른바 그 킬러 문항을 수능시험에서 배제해라, 이런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교육계의 그 킬러 문항이라 하는 그리고 또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에게 고액 과외를 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그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야권의 어떤 그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수능 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 하면서 이제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의 대입 국장이 경질이 되고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교육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친 그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뭐 사과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육 개혁을 위한 대책, 주로 이번에는 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대책이 이제 위주가 됐었죠. 이와 같이 수능을 한 4,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사실 좀 혼란을 할 만한 그런 해프닝이 좀 발생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의 공교육 하면은 도대체 해법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좀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가의 백년 대계라고 부르는 이 교육, 이걸 논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이 공교육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데서부터 이 논의가 출발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관료가 브리핑하는 속에서 우리 공교육의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아마 유심히 보신 분은 관찰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목적과 목표는 사실상 오로지 이 수능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죠. 교육 당국의 목적과 목표는 또 이제 이것과는 달리 오직 평준화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발상에서부터 비롯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은 교육 당국이 통제하는 그 구조로서 학부모는 도대체 선택권이 하나도 없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이 교육 과정으로 하자라든지 이런 그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교육 당국이 강제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학부모의 이 공교육에 대한 그 처지인데, 이와 같이 공교육의 운영이라 하는 것은 시장 원리로 보자면은 국민을 갖다가 이 독점 속에 무력한 소비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특징입니다. 뭐 흔히들 그 교권이 뭐 어떠느냐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요즘 뭐 예전에 같은 그런 대접을 어떤 그 존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문제도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학교끼리 더 잘하고자 하는 그 경쟁을 하면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권이 저절로 확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독점 속에서 이제 이 학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에 의해서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슨 창의력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도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속에서 더 잘하고자 하는 어떤 경쟁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근본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에서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가 한국의 이 공교육에서는 거의 말하지를 않고 있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자면은 원래는 근대 국가의 어떤 시민을 양성한다 라고 하는 서구적인 의미의 근대 국가의 그 교육 목적, 이것이 이제 당연히 그런 방향의 어떤 교육 목적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전혀 환영을 하고 있지 않죠. 뭐 예컨대 기술이 인재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교육부의 어떤 고위 관료로 등용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사실은 이번 그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근대 교육의 그 목적, 교육 목표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로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국가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교육의 목적, 목표를 좀 늘 교육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행정의 어떤 틀, 이런 것이 이제 짜여져야 되는 것인데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 목표는 거의 실종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교육의 기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교육 기본법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교육기본법의 5.2항, 여기에는 교육의 목표라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높이고 창조성을 함양하고 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이러한 그 항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죠. 개인의 어떤 가치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노력, 그 능력을 높이는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의 공교육의 그 교육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통이 커서 그런지 이걸 다 없애버리고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항에 축약해가지고 이걸 넣고 있어요. 교육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뭔지 정말 두리뭉술한 그런 얘기인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인격 도야 나오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홍익인간,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 이런 키워드들이 아주 짤막하게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 서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죠. 뭐 예컨대 민주시민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느끼고 있듯이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인격 도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인성교육의 어떤 그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무슨 조선시대의 무슨 예법을 교육하는 것이 인성교육인 것처럼 이런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교육의 목표 속에 이와 같이 개인의 어떤 가치를 존중한다. 가치를 이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국민의 벌써 이 발상이 우리가 근대 국가 하면은 개인의 가치 이거를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이 근대 국가가 설립이 됐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린 출발에서부터 이 모든 국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국가가 이 교육의 어떤 모든 틀을 짜서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벌써 이렇게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교육의 목적과 목표 이거를 두리뭉술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과거에 멀쩡히 있었던 것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만들었으면 뭔가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기본법으로 다시 제정을 하면서 이것이 교육 목적과 목표가 두리뭉술하게 됐다. 이거를 가만히 오늘 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바로 일종의 그 음모로 보이는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87체제라고 하는 이거를 문민정분이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10년 만에 한국 공교육의 어떤 목적 이것이 사라지고 오직 교육 당국에 의해서 학생을 배정하고 교육 과정을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하달하는 식의 그 독점 체제 이거를 구축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권이 없으니까 학교 간의 경쟁이 없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의 그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공교육의 온갖 병리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 저하, 하향 평준화, 교실 붕괴 현상, 교실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자신이 필요한 교육은 나중에 학원 가서 한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사교육의 어떤 만연, 교권의 파괴, 이런 모든 그 병리들이 이제 이런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거의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는 한국 공교육 전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리, 이것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공교육 속에 침투되어 있는 전교조로 대표되는 그 좌파적 이데올로기, 이거를 가진 사람들, 이 전교조라고 하는 좌파적인 일군의 교사들이 교육 과정에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학생에게 주입을 하는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하나의 볼모가 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없이 이제 받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더 큰 문제는 자라는 학생들의 세계관을 이 학창 시절에 심하게 이제 오염을 시켜가지고 나온다, 사회에 나온다 하는, 이것이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학부모들이 그런 세월을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학부모도 어느덧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체념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좀 물든 측면도 있어요. 교육의 평준화라고 하는 개념, 이걸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교육하면은 원래가 수월성, 빼어날 수, 넘어갈 월, 빼어난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수호성 교육과 같은 성과에 초점을 두는 그런 개념이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아이들이 너무 공부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줄 세우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죠. 그래 놓고는 자녀들을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 애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 이렇게 비교 우위를 갖는 그런 사교육을 해가지고 남다른 경쟁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에 좀 보내야지 하는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니즈가, 다시 말해서 이제 공교육을 나는 별 기대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니즈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니즈가 없는 상태를 원하는 니즈, 이런 것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가 공부 쪽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끝까지 대학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이제 숨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해보는데요. 이거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일제고사를 없앤 것이죠. 깜깜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자녀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일제고사 때는 이것이 서열이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 학력 저하 현상을 이제 이번에 교육부가 어떻게든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학업평가라고 하는 것을 좀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더니 언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과거의 일제고사를 결과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거센 반발하는 그런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 교육계를 장악한 좌파 세력의 어떤 평준화 지향의 속성, 그리고 학부모의 이기심이 적절히 결합한 결과 오늘날 이 한국의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를
공고히 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국의 학부모한테 독일처럼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공부 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직업학교를 보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그 교사는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이 교육의 제도 개선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실현 가능한 그런 이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뭐냐? 이 좌파적인 물을 좀 빼는 것입니다. 닥치고 평준화라고 하는 그 좌파적인 이 이념 성향,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아마도 아주 그 세월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도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현 가능한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국 공교육계의 이 실상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고, 또한 그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핵심 간부를 경질을 하고 하는 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짐작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다가는 한국에서는 거센 그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학교 교육에서 전교조의 행패를 막는 것, 뭐 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가관을 망치는 이거를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그 실상인데, 이런 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인적인 쇄신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것이죠. 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이거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하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은 지난 그 수년 전에 인원고 그 사례처럼 교과 과정에 있지도 않은 무슨 2년 교육을 전교조 교사가 시켰는데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나는 그런 교육 안 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행동으로 나섰던 그 사례가 있죠. 이거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를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어쨌거나 이번에 그 킬러 문항 사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 한국 교육개혁의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선 지금 당장에는 국가의 방침이나 이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관력, 이 좌파적인 관력이었죠. 지난 정권에서 심어놨는 그 시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인원고 사례와 같이 이 교육 과정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그 이념적인 그런 내용을 교사가 마구 학생에게 주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범법 행위, 이런 것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그 인적인 쇄신을 하는 이런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킬러 문항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프로치, 이것이 바로 그런 방향에 대한 아주 좋은 그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